네, 오늘은 방어작용 문제 3점짜리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료는 세 가지 질병 A에서 C에 대한 설명을, 그림은 어떤 질병의 예방 행동 수칙을 나타낸 것이다. 와, 우리 이거 진짜 많이 보는 거죠, 요즘에. A, B, C는 결핵, 혈우병,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결핵은 뭐에 의해서 결리죠? 네, 세균에 의한 질병이고요. 혈우병은요, 유전병입니다. 비감염성 질병이죠. 에이즈는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와 C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 그러면 B는 전염되지 않는 B가 혈우병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B와 C는 모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아니다. B는 당연히 아닌 거 알고 있어요. C가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얘기는 C가 세균에 의한 질병인 결핵이란 얘기고요. 나머지 A가 에이즈라는 얘기입니다. 기억, A를 유발하는 병원체는 바이러스죠. 세포벽 당연히 안 가집니다. 세포막도 안 가집니다. DNA와 또는 RNA 그리고 단백질로 돼 있죠. 핵산과 단백질로 돼 있습니다. 그림의 기억, 니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로는 B, 혈우병을 예방할 수 없죠. 혈우병은 유전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C를 유발하는 세균이죠. 결핵을 유발하는 병원체가 체내에 침입하면 비특이적인 방어작용도 일어나고 특이적인 방어작용도 일어납니다. 답은 2번. 3번. 그림 가는 병원체 P1과 P2를 나는 어떤 사람의 체내에 병원체 기억과 니은이 침입했을 때 시간에 따른 혈중 항체 A와 B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P1, P2 중에 하나이고 A와 B는 각각 항원 X에 대한 항체와 Y에 대한 항체 중에 하나이다. 자, P, A, B, 기억, 니은 잘 구분하세요. 병원체가 P1, 2고요. 네. 기억과 니은이 각각 P1, 2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항체는 A, B인데요. A, B는 항원 X와 Y의 그 항체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체에 각각의 항원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 잠깐 이런 거 설명했었는데 병원체 P에는요. X와 Y 항원 결정기가 둘 다 있고요. P2에는 Y에 대한 항원 결정기, 항원만 있습니다. 나를 볼게요. P1인지 P2인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먼저 1차 침입시켰을 때는요. 항체 A 한 종류만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병원체에 기억과 니은을 둘 다 침입시켰을 때는 두 가지 종류의 항체 A와 B가 나오게 됩니다. A는 2차 면역 반응이고요. 항체 B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요. 기억과 니은이 각각 P1, P2 중에 뭔지는 대응시켜 볼 수 있겠죠. 처음에 기억을 침입시켰을 때는 한 가지 항체 A만 나왔다는 거는 병원체 P1, P2 중에 P2라는 거예요. 그쵸? 한 가지밖에 없잖아, Y. 그러니까 항체 A는 Y에 대한 항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기억 P2를 2차 침입시키고요. P1을 1차 침입시켰을 때 P1에는 X와 Y가 있는데요. X와 Y가 있는데 Y에 대한 거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요. X에 대한 항체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은 P1이다. 맞죠? 니은은 P1입니다. 구간 1에서 여기죠. 구간 1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P2만 들어와서 항원 Y만 들어와서 항체 A가 만들어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 시기입니다. 항원 Y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하겠죠. 네, 기억세포가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했다가 형질세포는 한참 작용을 하고 분해가 되고 있지만 기억세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디귿. 항체 A와 항체 B는 서로 다른 형질세포에서 생성된다. 이것도 선생님이 2점짜리 문제 풀 때 이야기했죠. 서로 다른 항체는 서로 다른 형질세포 B림프구에서 생성이 됩니다. 답은 5번. 4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에서 다는 항원 A가 체내에 1차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세포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B림프구, 세포 독성 T림프구, 보조 T림프구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기억세포가 활성화되면 항원 A에 감염된 세포에 직접 작용해요.
나는요, 니은 세포가 분화해서 형질 세포가 됩니다. 이거 비림프구겠죠? 너무 쉽죠? 네. 기역 세포로도 분화하지만 여기선 생략했어요. 항원 A가 들어와서 대식 세포에서 식균 작용을 해요. 식세포 작용. 이거를 잘게 잘라서 항원 제시를 합니다. 대식 세포가. 그리고 디귿한테 알려줘요. 디귿은 보조 T림프구겠죠. 그러면 보조 T림프구가 활성화 되겠죠. 그러면 기역은 뭐겠어요? 세포 독성 T림프구일 거예요. 얘가 활성화돼서 네, 세포 독성 T림프구의 활성화에도 보조 T림프구가 작용을 하겠죠. 항원 A에 감염된 세포를 가서 직접 공격을 합니다. 네, 간은 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하겠죠. 기역에서 디귿 중 골수에서 성숙 분화하는 것, 본 매로우에서 성숙 분화하는 것은 비림프구, 니은이겠죠. 다에서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답은 2번. 5번. 그림 가는 세균 X가 G에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을 나는 G, A, B, C에서 시간에 따른 체내 X의 수, 세균 X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은 각각 보조 T림프구와 대식세포 중에 하나래요. A, B, C는 각각 정상 G, 세포 기역이 결핍된 지, 세포 니은이 결핍된 지 중에 하나이다. 이런 그래프가 종종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생전 처음 보는 그래프라고 해도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고요. 우리 공부할 때 알아두시면 문제풀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가볼게요. 세균 X가 들어왔어요. 우리 조금 전 문제에서 본 거죠. 세균 X가 침입했을 때 기역세포가 식균작용을 했습니다. 식균작용을 하고 얘를 잘게 잘라가지고 항원 제시를 했네요. 항원 제시, 식균작용과 항원 제시를 하는 기역이 대식세포죠. 대식세포입니다. 그리고 니은이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활성화가 돼서 다른 세포들 비림프구를 활성화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비림프구죠. 니은이 보조 T림프구입니다. 네, 그러면 비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역세포로 분화하게 되고 형질세포에서는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을 공격하게 되죠. 요 가 그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식세포가 세균을 식균작용을 하고 세포 표면에 제시하면 보조 T림프구가 그것을 인식하고 활성화돼서 비림프구를 촉진, 활성화시켜주면 비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역세포로 분화해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든다. 네, 이 내용 알아두세요. 여러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를 볼게요. 시간에 따른 X, 세균 X의 수예요. A, B, C, G는 다 컨디션이 다른데 하나는 정상 G, 하나는 세포 기역, 하나는 세포 니은이 결핍된 G입니다. 기역 니은은 하나는 다른 말로 대식세포가 결핍됐고요. 식균작용 안 일어나겠죠. 하나는 보조 T림프구가 결핍됐습니다. 일단은 세균이 A는 거의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기는커녕 B는 들어왔다가 늘어났는데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C는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X를 효과적으로 제압해서 질병이 나은 C가 정상쥐겠죠. 네. A와 B 하나는 대식세포가 없는 거고요. 하나는 보조 T림프구가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심각할까요? 네. 대식세포가 결핍된지 대식세포가 없는지는 아예 식균작용도 못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 모든 면역 반응이 다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이제 심각한 G 죽겠죠, 결국은. B는 어때요? B는 적어도 비특이적인 방어 식균 작용은 일어나요. 그런데 보조 T림프구가 작용을 못해서 X를 제압할 수 없는 거죠. 얘는 보조 T림프구가 없는 G일 거예요. 아까 대식세포가 기역이었고 보조 T림프구가 니은이었죠. A는 기역이 없는지 B는 니은이 없는지가 되겠습니다. 기역 A는 니은이 결핍된지 아닙니다. 기역 대식세포가 결핍된지예요. 구간 1에서 여기입니다. 구간 1이라는 거는 처음에 세균 X가 침입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X에 대한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B와 C에서 모두 일어납니다. A에서는 대식세포가 없기 때문에 못 일어나고요. B하고 C에서는 모두 식균 작용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처음 침입했든지 두 번째 침입했든지 세 번째 침입했든지 대식세포는 대식세포가 있다면 무조건 식세포 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그냥 구간 2에서 여기네요.
X에 대한 항체 Y의 양을 물어봤어요. C가 B에서보다 당연히 많겠죠. 항체 Y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비림프구의 형질세포가 만들지만 보조트림프구의 활성화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BG는 보조트림프구가 결핍됐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렵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6번 표는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세포 기억에서 리을의 특징을 그림은 어떤 정상인의 체내에 항원 X와 Y가 침입했을 때 생성되는 X에 대한 항체와 Y에 대한 항체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리을은 각각 대식세포, 보조트림프구, 세포독성 트림프구, 형질세포 이것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해요. 자 볼게요. 기억, 비림프구를 활성화시킨다. 누구? 보조트림프구. 보조트림프구가 이름은 보조지만 실제로는 거의 핵심적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조트림프구가 없으면요. 비림프구도 체액성 면역 제대로 못 일으키고 세포독성 트림프구도 그런 세포성 면역을 제대로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에 관여합니다. 대식세포겠죠? 디귿 모르고 항체를 생성한다? 네, 형질세포일 거예요. 나머지 디귿이 세포, 독성, 트림프구겠죠. 네. 이 사람은 X가 침입하기 전에 X에 대한 기억세포 가지고 있었다. 그래프를 봐야 되겠네요. X와 Y를 침입시켰는데 Y는 이 정도인데 X에 이 정도. 예. 항체 농도만 높을 뿐 아니라 반응하는 속도가 Y는 이만큼이었는데 X는 거의 요만큼 정말 신속하게 다량의 항체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X에 대한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차 면역 반응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X가 침입하기 전에 백신을 맞았든 X에 한번 감염된 적이 있던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구간 1에서 니은은 대식세포죠. Y에 대한 정보를 디귿에게 직접 전달한다. 디귿은 세포 독성 트림프구입니다. 대식세포가 세포 독성 트림프구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습니다.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보조 트림프구예요. 보조 트림프구. 기억이 아니라 이제 디귿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시요.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보조 트림프구입니다. 특별한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 수용체가 보조 트림프구가 대식세포를 서로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하는 것은 보조 트림프구입니다. T1일 때, 이때네요. 정상인의 체내에 Y가 재침입하면 Y가 이미 한번 1차 침입을 했는데 재침입하면은 Y의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리을의 수가 Y에 대한 리을의 수, 형질세포의 수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번 에이즈에 대한 문제예요. 그림 가는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에 있는 HIV 수와 HIV 항체 농도, HIV 수, HIV 항체 농도, 보조 트림프구의 수 변화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체액성 면역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거래요. 나를 먼저 볼까요? 요게 분화하면은 비림프구죠. 분화해서 형질세포가 되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분비하는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가를 볼게요. HIV에 감염이 되면 처음에 HIV의 수는 막 늘어나요. 그랬다가 감소하죠. 왜 감소할까요? HIV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HIV의 수를 줄여듭니다. 줄여줘요. 그런데 보조 트림프구의 수는 어떻죠? 감염되자마자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왜요? HIV의 숙주가 바로 HIV가 공격하는 숙주세포가 바로 보조 T림프구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짓궂죠. 운명이. 하필이면 보조 T림프구를 공격해요. HIV가. 보조 T림프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체액성 면역도 세포성 면역도 제대로 작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보조 트림프구가 감소하긴 하지만 처음에 있었던 보조 트림프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HIV의 항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압이 되지만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어떻게 돼요?
보조트림프구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HIV의 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HIV가 보조트림프구를 점점 죽이는 거예요. HIV의 항체 농도도 점점 떨어집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HIV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보조트림프구는 거의 없어져요. 없어지게 되면 이제는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특이적 면역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겠죠. 볼게요. 구간 A에서 요구 구간이네요. HIV의 감소에 HIV 항체가 관여한다. 네, 항체 때문에 HIV 수가 감소하는 거죠. 이때는. 나 과정은 T2가 T1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항체를 분비하는 것은 T1과 2 중에 언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T1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T2에서는 활발하게 못 일어납니다. 네, B가 분화할 수가 많이 없죠. 보조트림프구가 없으니까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2로 진행될수록 감염성 질병의 발병 확률이 높아져요. 왜? 보조트림프구가 없으니까. 보조트림프구가 없어서 면역력이 저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상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극복할 만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온갖 병에 미생물에 감염돼서 죽게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8번. 다음은 항원 A에서 C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ABC에 노출된 적 없는 생쥐 1, 2, 3, 4를 준비한다. 네, 여러 가지 기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원이 ABC고요. G가 1, 2, 3, 4입니다. 1의 A를, 2의 생리식염수를, 3의 C를, 4의 B를 주사한다. A와 B는 라지 A, B를 순서 없이 나타난 것이다. 네,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볼게요. 여기까지. G가 1, 2, 3, 4라고 했죠? G예요, G. 생쥐 1, 2, 3, 4인데요. 1에다가는 A를 주사했어요. 2에다가는 생리식염수를 대조군이겠죠. 3에다가는 C를 주사했고요. 항원 C입니다. 4에다가는 B를 주사했어요. 근데 요 A하고 B는요. AB, 항원 AB 중에 하나래요. 2주 후에 나의 1에서 기억을 분리해서 2에 주사했어요. 기억을 분리했고요. 나의 4에서 니은을 분리해서 3에 주사했어요. 이렇게 해서 니은. 이렇게 주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 때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너무 헷갈려요.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네, 펜이 잘 안 먹네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기억세포와 혈청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세포, 하나는 혈청입니다. 기억과 니은이. 네, 혈청은 항체가 포함되어 있죠. 항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라, 1주 후 다의 2, 3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A, B, C를 순서대로 주사했대요. 네, 2와 3에다가 A, B, C를 순서대로 주사했을 때 혈중 항체 농도 그래프가 변화가 다음과 같았다. 생쥐 2는요. A, B, C를 주사했을 때 어땠어요? 모두가 다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요. 올 1차 면역. 기억세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억세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생쥐 1은. 그러니까 기억은 기억세포가 아니야. 아이러니하네요. 기억은 기억세포가 아니야. 혈청이겠죠. 니은이 기억세포라는 거야. 뭐에 대한 기억세포인지는 몰라요. 생쥐 3을 보면 A를 주사하자마자 A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요. 네, B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고요. C도 역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항원 C는 이미 3한테 줬었잖아. 그러니까 2차 면역 반응이 당연한데 A를 주사하자마자 A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는 G3이요. 이미 A에 대한 그 항원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야? 니은이 A에 대한 기억세포였고 B가 A라는 거예요. 항원 B가 항원 A고 나머지 항원 A가 항원 B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복잡한 것 같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기역에는 여기 혈청이죠. B에 대한 항체가 존재한다. 네, 얘가 항원 B인데 항원 B의 혈청을 조사했으니까 항원 B를 주사한 G1에는 B에 대한 항체가 존재할 거고 그 혈청을 뽑았으니까 항체가 존재하겠죠. 기억세포는 없지만 나 여기네요. 나의 사에 여기죠? A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네, A를 주사했잖아. 나에서 B를 주사했는데 B가 A였으니까 동그라미 B가 A였으니까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디귿 T1일 때 T1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네요. C에 대한 기억세포의 수는 3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2에서는 기억세포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C가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지. 3에서는 어때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미 3이 항원 C를 접종받았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답은 5번.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문제. 이렇게 여러분 G 막 여러 마리 나오고 이러면 항상 간단하게 옆에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표시를 한 다음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표는 ABO식 혈액형이 모두 다른 사람 가나다라의 적혈구와 혈장을 분리해서 섞었을 때 응집 여부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은 가나다라 중에 가의 ABO식 혈액형 판정 결과를 응집원과 응집소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응집소이다. 항 A 혈청으로 섞었더니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났고요. 항 B 혈청 섞었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가는 B형입니다. 네, B와 응집 반응 일으킨 니은이 베타고요. 기역이 응집소 알파겠죠. 자, 가는 B형입니다. 적혈구에는 B가 있을 거고요. 혈장에는 알파가 있겠죠. 그러면 알파와 응집한 라에는 A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러면 라는 A형 아니면 AB형일 텐데요. B하고 응집을 했죠. 네. 그 얘기는 라의 혈장에 베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A와 베타가 있다? 라는 A형이에요. 라도 응집을 했어요. 그 얘기는 라에게도 베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나다라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고 했으니까 다는 알파, 베타가 다 있겠죠. 그러면 다는 O형이 될 거고요. 나는 AB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에는 응집소가 없으니까 XX 아무런 응집 반응이 안 나오겠죠. 혈장하고는. 그리고 나는 AB형이니까 AB하고 알파 응집 반응 일어나고요. AB형 안 일어나고 O형하고 일어나고 A형하고도 일어날 거예요. 다는 O니까 네, 적혈구가 다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라는 A니까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여기 알파하고 A 일어나고 이렇게 표를 완성할 수 있겠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네요. A는 동그라미이다. A 어디 있어요? 네, 여기. 땡, X입니다. 나와 라의 혈액에는 모두 기억이 없다. 나와 라의 혈액에는 기억, 알파가 모두 없다. 맞죠? 네. 나는 둘 다 없고요. 라는 베타만 가지고 있으니까 알파가 없죠. 디귿. 다의 혈액과 다의 혈액. 그러면 알파, 베타죠. 항 A 혈청. 항 A 혈청에 뭐가 있어요? 알파가 있죠. 응집소와 응집소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네, 응집원이 없잖아요. 답은 니은입니다. 10번. 그림은 집단 X에 속한 모든 학생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집단 X에 속한 모든 학생의 수는 100명이고 응집소 기역은 알파, 베타 중 하나고 혈청 니은은 항 A와 B 중 하나이다. 응집소 기역이 있는 학생은 55명, 없는 학생은 45명. 이 중에 혈청 니은과 섞으면 응집이 되는 학생은 28명, 1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복잡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더 많은 힌트들이 있습니다. 아래를 먼저 볼게요. 집단 X에 속한 학생 가나다의 ABO식 혈액형은 모두 다르대요.
다 학생이 있는데요. 가의 혈액에는 응집원 A가 있습니다. 응집원 A가 있어요. 나의 혈액에는 응집소 기억이 없다. 응집소 기억이 없대요. 가의 혈장과 나의 적혈구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대요. 나의 혈장에는 응집소가 있기 때문에 응집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가는 A와 베타가 있겠고 나에는 확실히 B가 있겠죠. 그러면 가는 A와 베타가 있으니까 A형이라는 게 결정되었어요. 나는요, 응집원 B가 있다는 거는 알아요. B형일 수도 있고 AB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의 적혈구를 다의 혈장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만약에 나가 B이고 다가 AB인 경우에 어때요? 나의 적혈구 B와 그러면 다는 응집소가 없으니까 가능하죠? 네,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거 괜찮고요. 만약에 나가 B고 다가 O형인 경우에는 여기에 베타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나가 AB고 다가 B인 경우에는 여기에 알파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얘가 O인 경우 알파, 베타 다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럼 AB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가는 A형, 나는 B형, 다는 AB형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런데 나의 혈액에는 응집소 기억이 없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의 혈액에는 응집소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응집소 기억이. 응집소 나는 B형이니까 알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 기억이 응집소 베타라는 거예요. 요거를 알면은 이 위의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립니다. 기억이 베타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볼게요. 혈액에 응집소 기억이 있는 학생의 수, 응집소 베타가 있는 학생, 어떤 형을 가진 애들이에요? 응집소 베타가 있는 학생이라는 얘기는 A형 아니면 O형이라는 얘기예요. 얘네가 총 55명이다. 그 중에 이 혈액을 혈청 니은과 섞으면 응집 반응이 되는 학생이라고 했어요. 혈청 니은, 항 A와 A나 B와 하나인데 응집 반응이 된다는 거는 여기 A형하고 O형 중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혈청 니은은 뭐여야 돼요? 항 A 혈청이어야 되겠지. B형 혈청이면 아무도 저기 안 하겠죠. 항 A 혈청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알파, 응집소 알파가 있는 혈청 니은과 섞으면 응집 반응이 되는 학생은 무슨 형이에요? A형이지. 얘가 28명이래요. 그러면 O형은 55명에서 28명을 뺀 나머지 27명이 O형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응집소 기억이 없는 학생이 45명이래요. 그 다음에 응집소 베타가 없는 학생. 응집소 베타가 없는 학생은 무슨 형이나 무슨 형이에요? 응집소 베타가 없는 학생. 네, 베타가 없으려면 B형 베타 없죠. 또는 AB형 둘 다 없잖아요. 얘네들이 45명이에요. 그러니까 더하면 100명 맞죠? A형, O형, B형, AB형 합해서 100명 맞죠? 이 중에 혈액을 혈청 니은, 항 A 혈청, 알파와 섞으면 응집이 되는 학생 AB형이죠. 10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B형이 35명이 되겠죠. 그럼 다 나왔어. 오예, 다 나왔어요. 네, 그럼 다 풀 수 있는 거야. A형, O형, B형, AB형 나왔으니까. 기억. X에서 응집소 알파, 베타를 모두 가진 학생은 무슨 형? O형이죠. O형은 27명. 땡. 가에서 다중 혈청 니은, 항 A 혈청. 그러니까 응집되는 혈액. A를 가진 학생은 A형과 AB형이니까 가와 다겠죠. 나와 다가 아니라 가와 다겠죠. 땡. X에서 항 A 혈청에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학생 수가 항 A 혈청에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학생은 무슨 학생이에요? A를 가지고 있으니까 A형하고 AB형의 수가 응집되지 않는 학생 B형과 O형 가진 학생. 자, A형 더하기 AB형은 28 더하기 10. 네. 28명 더하기 10명이니까 38명이고요. B형 더하기 O형은
35명 더하기 27명. 계산 안 해봐도 62명. 더 적다. 맞습니다. 디귿.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운이 좋아서 이 밑에 두 번째 힌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힌트가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런 문제는 응집소 기억을 1번 알파라고 할 때, 기억이 알파라고 할 때, 2번 기억이 베타라고 할 때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일단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 이런 좋은 힌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간 낭비 없이 문제를 잘 읽고 푸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